태수 씨? 입을 막았다. 리어카를 끌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모자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눈빛이 내 심장을 그대로 뚫었다. 숨이 막혔다. 그 손가락에 반짝이던 반지, 20해 전 내가 버리고 간 바로 그 반지였다. 그 반지 아직도 끼고 있었네요.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나한텐 마지막이니까. 그 말에 세상이 멈췄다. 비가 더 세게 내렸다. 도망치듯 뒤돌았을 때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다. 엄마. 비에 젖은 우산 아래 아들이 서 있었다. 민수였다. 회사 끝나고 잠깐 들른다는 연락도 없이 왜 이곳에? 엄마, 저 사람 왜 우리 아빠예요? 그 한마디가 비보다 세게 가슴을 때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수도 민수도 그저 서로를 바라봤다. 리어카 위에 폐지더미가 비에 젖어 무너졌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다. 아이는 6살 감기에 코를 훌쩍였고 태수는 또 약속을 어겼다. 이번엔 꼭 잘 될 거야. 그 말이 지겨워서 나는 반지를 빼서 서랍 위에 두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았다. 그 반지를 지금 그가 끼고 있었다. 20해 동안 버리지도 잊지도 못한 채 민수가 내 옆으로 다가와 섰다. 젖은 어깨 위로 우산을 기울였다. 태수가 말했다. 민수야.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 약했다. 그 한마디에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그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요. 차가운 말이었다. 하지만 눈빛엔 분노보다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민수야, 아빠가. 그런 말하지 마요. 아빠 아니잖아요. 아빠가 그럴 리 없잖아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리어카 손잡이를 꽉 쥐었다. 빗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민수야, 그만해.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빠였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에 반지가 비쳤다. 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다. 다 내 탓이다. 바람이 골목을 휩쓸고 지나갔다. 비닐 천막이 흔들리고 신문지가 날렸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 끝내 자기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게 내가 그를 떠나야 했던 이유였다. 나는 그가 미웠다. 그가 불쌍해서 더 미웠다. 그의 무력한 선함이 나를 질식시켰다. 이만 가자, 민수야. 아들의 손목을 잡았다. 민수는 말없이 나를 따라섰다. 몇 걸음 뒤 뒤돌아봤다. 태수는 리어카 옆에 서 있었다. 어깨 위로 비가 쏟아지고 손가락에 반지가 번쩍였다. 빛이 아니었다. 그건 미련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봤다.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20해를 살아왔지만 그 몇 분이 내 인생을 다시 흔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핸드폰을 켜서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을 꺼냈다. 그 속에 작은 민수가 물었다. 아빠 언제 와? 사진을 덮었다.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사람 아직도 내 안에 있구나. 비는 그치지 않았다. 거리의 불빛이 무릉덩이 위에서 흔들렸다. 그 안에 반지처럼 반짝이는 빛 하나가 있었다. 그건 잊지 못한 사랑의 모양이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얼굴이 떠올랐다. 비에 젖은 머리, 그리고 반지. 아직도 그 반지를 끼고 있다니.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아온 걸까? 탁자 위에 놓인 컵에 손을 얹었다. 식은 커피 냄새가 방 안을 맴돌았다. 그때 오래된 기억 하나가 다시 떠올랐다. 그날도 비가 왔었다. 아이는 감기에 걸려 코를 훌쩍였고 나는 젖은 세탁물을 걷어들이느라 허둥대고 있었다. 태수 씨는 집에 없었다.
약속한 대로 돈을 구해온다고 나갔지만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새벽이었다. 젖은 신발, 그리고 손에 쥔 종이 한 장. 대출 거절 통지서였다. 또 안 됐어? 미안해. 이번에도. 그가 고개를 숙였다. 그 말 수백 번은 들었다. 이제 그만하자, 태수 씨. 나도 지쳤어요. 정연아, 이번엔 진짜야. 조금만, 진짜 조금만 더.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 순간에도 나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탁자 위에 반지를 내려놓았다. 그 금속이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뒤돌아서는 순간 태수 씨가 내 손을 붙잡았다. 정연아, 이건 아니야. 그럼 뭐가 맞아요? 우린 더 이상 같이 못 가요.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눈빛이 나를 흔들었지만 이미 마음은 닫혀 있었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을 때 탁자 위에 반지가 유난히 빛났다. 그건 마치 남은 사랑이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것 같았다. 그 후로 태수 씨의 이름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민수가 물어볼 때마다 그냥 멀리 있다고만 했다. 하지만 이름은 잊히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밖에서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반지 소리처럼 들렸다. 그때의 나를 지금의 내가 바라보는 기분이었다. 20해가 지나도 그날 탁자 위에 두고 나온 건 반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 아침 햇살이 눈을 찔렀다. 밤새 한숨만 쉬다 겨우 눈을 떴다. 식탁 위엔 어제 그대로인 커피잔과 신문, 그리고 핸드폰 한쪽에 찍혀 있던 민수의 문자 하나. 오늘 얘기 좀 해요. 짧았다. 하지만 그 문장 하나가 어제의 모든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 같았다. 거실로 나가자 민수가 서 있었다. 정장 차림, 출근길이 아닌 표정이었다. 그의 눈엔 평소보다 냉기가 돌았다. 엄마, 어제 봤죠? 그 사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말 안 했어요? 아버지 살아있는 거. 숨이 막혔다.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민수야, 그땐 내가 너무 어려서 말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요? 그게 이유예요?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난 아빠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살았다고요. 그게 널 위해서였어. 나를 위해서? 그는 웃었다. 그 웃음이 더 아팠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빛이 민수의 얼굴을 반쯤 가렸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엄마, 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이어 말했다. 그 사람 나 몰래 찾아왔었죠? 숨이 멎었다. 민수의 눈이 나를 향했다. 내가 중학교 때 학교 앞에서 나한테 말 걸었던 거. 그 사람 맞죠? 머릿속이 하얘졌다. 잊고 있던 장면이 번개처럼 스쳤다. 비 오는 날 학교 앞 담장 밑에 서 있던 한 남자. 낡은 모자, 젖은 구두. 그는 멀리서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나는 그저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 남자가 태수 씨였을 줄은 몰랐다. 그때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공부 열심히 해라. 아빠는 멀리서라도 보고 있을게. 그 말 잊은 적 없어요. 나는 숨을 삼켰다. 민수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엄마, 그 사람 아직도 나 걱정하더라고요. 그 반지 나한테 주려 했대요. 무슨 소리야? 아빠 병원에 있어요. 지금은 오래 못 버틴대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민수의 입술이 떨렸다. 엄마, 이제 한 번만이라도 가요. 이젠 늦기 전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 한마디도. 창밖에선 다시 빗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그 비가 내 마음으로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민수가 먼저 차 시동을 걸었다. 창밖엔 비가 내릴 듯 흐렸다. 나는 말없이 뒷좌석에 앉았다. 손에 쥔 가방 속에는 오래된 반지 하나, 그날 이후 처음 만지는 금속의 차가움이 손끝에 닿았다. 엄마, 괜찮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응. 그 한마디에 담긴 모든 마음을. 그 아이가 다 알아차릴까봐 두려웠다. 차 안엔 침묵만 흘렀다. 라디오에서 낯익은 노래가 흘러나왔다. 결혼식 날 식장에서 울려 퍼지던 그 노래였다. 민수가 아무 말 없이 볼륨을 줄였다. 그 침묵이 더 아팠다. 도로는 젖어 있었고 와이퍼가 창문을 일정한 리듬으로 쓸었다. 창밖의 나무들이 뒤로 밀려났다. 시간도 함께 밀려나가는 것 같았다.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그 말에 숨이 걸렸다. 뭐라고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왔다고? 그 어떤 말도 부족했다. 그냥 보고 싶다고 할래. 그 말이 나도 모르게 새어나왔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동작이 위로 같았다. 병원에 도착하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흰 복도엔 소독약 냄새가 퍼져 있었다.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다. 민수가 내 손을 붙잡았다. 엄마, 같이 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병실 문 앞 번호판 아래 붙은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다. 박태수? 그 글자가 흐려져 보였다. 눈이 아니라 마음이 흐려서 문을 열었다. 그는 누워 있었다. 산소간이 코에 꽂혀 있었고 얼굴은 예전보다 많이 야위었다. 하지만 그 손가락엔 아직도 반지가 있었다. 태수 씨,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이 천천히 떴다. 그리고 아주 미약하게 웃었다. 정연아. 그 한마디에 20해가 무너져 내렸다.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하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도 미안해. 그 순간 기계의 삑삑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간호사가 달려왔고 민수가 나를 붙잡았다. 엄마. 세상이 멀어지는 소리 속에 그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끝이 반지를 만지고 있었다. 정연의 나레이션처럼 짧은 숨결로 마무리된다. 그 사람의 손에 내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20해가 지나도 우리 마음은 아직 같은 자리에 있었다. 장례식은 조용히 끝났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었지만 하늘은 유난히 흐렸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빈 의자들만 남았다. 사진 속에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그리 낯설지 않았다. 나는 향 냄새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마음. 그저 텅 빈 느낌이었다. 민수가 내 곁으로 다가왔다. 엄마, 이제 그만 들어가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다. 예전엔 몰랐다. 그 아이가 이렇게 잘한 줄. 차에 타자 조용히 라디오가 켜졌다. 누군가의 사연이 흘러나왔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이제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어느 청취자의 편지.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가 내 이야기처럼 들렸다. 눈물이 흐르려다 말았다. 이제는 울 수 없었다. 이젠 살아야 했으니까. 집에 도착하니
햇살이 현관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이 낯설었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가방을 내려놓는데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공책 하나가 떨어졌다. 병원에서 정리할 때 들어있던 태수 씨의 물건이었다.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조심스레 펼쳤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정연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못다한 말은 민수가 대신 전해줄 거야. 나는 숨을 삼켰다. 글씨가 흔들려 보였다. 그의 마지막 말이 내 마음속 어딘가를 천천히 녹이고 있었다. 창문을 열자 늦은 오후의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먼지가 부유하며 반짝였다. 그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래요, 태수 씨. 이제 정말 잘 가요.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지며 마음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며칠이 지났다. 장례가 끝나고도 마음은 아직 그날에 머물러 있었다. 낮에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밤이면 자꾸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연아.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를 맴돈다. 오늘은 이상하게 날씨가 좋았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다. 그런 날은 오랜만이었다. 거실 창문을 열자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햇살이 탁자 위 반지를 감싸며 빛났다. 나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 반지를 들었다. 그리고 공책 한 권을 꺼냈다. 그가 남긴 글씨 아래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태수 씨에게 우리 참 오래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네요. 나는 당신을 미워하며 살았고 당신은 미안해하며 살았겠죠.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미움도 기다림도 다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단 걸요. 당신이 떠난 지금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고요해요. 이건 슬픔이 아니라 고마움이에요. 나도 이제 당신처럼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생엔 우리 서로 늦지 않게 만나죠. 펜을 내려놓았다. 종이 위에 번진 잉크가 햇살에 반짝였다. 나는 반지를 손가락에 다시 끼웠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그 차가운 금속이 손가락에 닿는 순간 마음 어딘가가 따뜻해졌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리고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요, 태수 씨. 이제 정말 잘 가요. 오늘도 한 편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이야기 계속 함께 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